태평양 전쟁의 모든 전투 경과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 이 채널에서는 현재 1943년 가을 솔로몬의 인근에서의 전투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근에서의 전투는 동부 뉴기니와 솔로몬 제도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이 포함된 시리즈에서는 동부 뉴기니 북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캄, 라무, 피니스테르 전선의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끝나면 이어서 동부 뉴기니 동쪽 해안에서 벌어지는 전투와 솔로몬 제도 부겐빌 섬에서 벌어지는 전투가 계속됩니다. 당시 남태평양의 일본 육군 부대 중에서 솔로몬 제도를 관할하는 단위는 제17군이고 동부 뉴기니를 관할하는 단위가 제18군입니다. 보병 제20, 41, 51사단이 주력으로 소속되어 있는데 일단 41사단은 동부 뉴기니의 최후방인 외왁의 주력이 주둔하고 있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또 다른 북부 해안 근거지인 마당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레이에 주둔하던 51사단에 관해서는 이 영상 이전 3번에 걸쳐 험준한 산맥을 넘어 해안의 키아리까지 탈출하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제24단의 79, 80 보병연대 병력은 동쪽 해안 핀슈아펜 지역에서 호주군을 맞아 싸우고 있고 24단 78년대는 마캄, 라무, 피니스테르 지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군으로서는 힘든 산악퇴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지친 51사단이 얼마나 빨리 전투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가 이곳 전투의 또 하나의 관건이 되었습니다. 일본군 51사단이 키아리에 전부 도착한 게 1943년 10월 말경인데 마캄, 라무 계곡을 따라 전진하는 호주군 7사단이 계곡 평야지대 거의 끝에 위치한 둔푸를 점령한 게 10월 4일이었습니다. 북쪽의 마당까지 점령하길 원하는 호주군은 이제 산지를 돌파해야 하는데 이곳은 피니스테르 산맥의 서쪽 끝부분에 해당하고 둔푸를 그냥 포기한 일본군 24단 78년대 병력은 이곳 산지에 방어선을 형성하고 호주군을 맞아 싸우려 합니다. 일본군은 78년대 일부와 다른 부대 병력으로 구성된 나카이 지대인데 지휘관은 24 세계 보병연대를 지휘하던 제20 보병단장 나카이 마스타로 소장입니다. 이 지도는 마캄, 라무, 피니스테르 지역과 핀슈아펜 지역을 동시에 나타낸 것인데요. 10월 초에 7사단 병력이 둔푸를 점령하고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사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호주군 9사단이 바다를 통해 상륙해서 핀슈아펜 지역에서 일본군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전선은 중요도 측면에서 조금 달랐는데요. 호주군 자료에는 핀슈아펜 전선에 decisive, 결정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피니스테르 쪽은 smaller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호주군은 해협을 건너 라바울이 있는 뉴 브리튼으로 갈 수 있는 핀슈아펜 전선 쪽을 더 중요시했고 일본군도 생각은 마찬가지여서 원래 방어가 허술했던 이곳에 24단 주력을 보내 병력을 보강하는 중입니다. 일단 양쪽 전선의 전략적인 중요도가 달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피니스테르 지역의 7사단 병력은 핀슈아펜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사이 대규모 작전을 피하고 정찰에 집중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캄, 라무 계곡을 따라 전진해왔고 이제 피니스테르 산맥으로 접어들게 되는 호주 육군 7사단에는 예하에 18, 21, 25 3개 보병여단과 기타 부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1여단과 25여단이 현재 선두에서 전진하고 있고 둔푸에 진입한 16대대가 소속되어 있는 21여단장이 아이반 도어티 준장입니다. 이 지도는 마캄, 라무, 피니스테르 지역을 좀 더 확대한 것인데 호주군이 점령한 카이아픽과 둔푸 그리고 멀리 마당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캄, 라무 지역에서 연합군이 항공수송을 할 수 있는 쓸만한 비행장은 카이아핏에서 남동쪽으로 70km 정도 떨어져 있고 레이 작전 당시 공수부대가 강화한 나드잡이었는데 이제 피니스테르 지역에서 작전을 진행하면서 보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북쪽에 비행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그 비행장은 이미 구삽이라는 지역에 만들어지고 있었고 이곳에서 일본군 근거지 마당까지는 70km 정도였습니다. 호주군은 10월 5일부터 다시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호주군의 첫 번째 목표는 둔푸에서 멀지 않은 쿤바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호주군이 점령했던 둔푸에서 쿤바룸까지는 거리가 약 7km 정도로 가는 길은 평야 지대가 이어지고
대략 2선 위로는 전부 산지 지형이 시작됩니다. 구글 어스로 봤을 때 지형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호주군은 쿤바룸을 10월 5일 오후 5시 30분에 점령했습니다. 일본군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 부대는 호주군 7사단 21여단의 3개 대대 중 하나인 27대대였습니다. 라무강 쪽으로 정찰을 나갔던 호주군도 산악지대에 접어들기 전까지 일본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날은 비바람이 몰아쳤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G.A. 킹이라는 이름의 호주군 중위가 쿤바룸 바로 옆에 있는 고지에 일본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계속 내리는 비를 틈타 8명의 병사와 함께 이 고지를 급습했습니다. 일본군은 혼비백산한 채 도망갔고 호주군이 이곳을 장악했습니다. 이 고지는 이제 호주군 지휘관의 이름을 따 킹즈힐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킹즈힐에 진출한 호주군은 이 근처에서 일본군 2명을 찾아내 처치하기도 했는데 소지품을 통해 이들이 78년대 소속이었음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호주군은 일본군 문서를 발견해서 이를 번역하기 위해 후방으로 보냈습니다. 이 위성사진을 보시면 아래쪽에 라무강을 따라 계곡 지역이 이어지고 둔푸에서 훨씬 더 서쪽으로 강을 따라가면 캐사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호주군은 7사단 병력 이외에 몇 개의 독립중대가 또 있었는데 그중 일부가 남쪽에서 캐사와이에 진입해 일본군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호주군은 이제 라무 계곡 지대에서는 일본군이 완전히 철수했고 북쪽 해안의 마당으로 이어지는 산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위성사진에는 멀리 후원반도 북쪽 해안까지 나와 있는데요. 계곡에서 가까운 산지는 비교적 산세가 험하고 그 뒤부터 해안까지는 어느 정도 지대가 완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군이 수비를 한다면 바로 이 지역일 것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1943년 10월 6일에는 그동안 인디펜던트 컴퍼니, 독립중대라고 불리던 호주군 정예부대의 이름이 캐벌리 코만도 스쿼드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중대라는 명칭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병사들은 이걸 싫어했는데 영국에서 코만도라는 명칭은 최정예를 의미했지만 당시 호주에서는 이 표현이 요란하고 거친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영국 코만도의 명성이 알려지면서 이름만 보고 지원하는 병사들도 생겨났는데 단순히 부대 이름이 멋있어서 지원한 병사들은 대체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호주군 기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월 6일이 저물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7일 반대쪽에서 일본 51사단이 계속 힘든 퇴각을 계속하는 동안 이틀 전 쿤바룸에서 발견된 일본군 서류의 번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일본군 문서에는 호주군의 진격을 막기 위한 작전 계획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 사진에 보시면 라무강에서부터 시작해 호주군이 점령한 쿤바룸을 거쳐 북쪽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이 우리아 강입니다. 그리고 둔푸 서쪽에서부터 흘러들어가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의 이름은 파리아 강입니다. 일본군은 호주군이 이 두 강 계곡을 이용해 진격할 것이라고 보았고 78년대 1대대 병력을 산악지대 전방에 배치해 호주군을 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카야핏에서 호주군과 싸웠던 78년대 3대대와 예비대 역할을 했던 78년대 2대대는 후방 쪽에 배치되었습니다. 비록 호주군이 병력수나 화력도 우월했고 제공권도 장악하고 있었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일본군이 산악지대의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끝까지 저항한다면 이를 제압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호주군은 생각했습니다. (10월 7일) 호주군은 계곡을 따라 전진을 계속했습니다. 이곳이 호주군이 이전에 점령한 쿤바룸이고 7일 오후에 호주군 21여단 27대대 병력이 전진하면서 비워져 있는 일본군 야영지를 발견했는데 불을 피우고 있다가 끈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여졌고 그것은 일본군 방어선이 이곳이 아니라 어딘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7일 오후 5시 호주군 선발대는 대략 이 지점에서 야영을 준비했고 가까운 곳에서 일본군 병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일본군은 곧 물러났습니다. 호주군은 더 전진하고 싶었지만 여기까지 보급품을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이후 법스 노을이라고 붙여지게 되는데요. 노을은 그리 높지 않은 고지
둔덕을 뜻한다고 합니다. 호주군은 이제 제6코만도 중대가 주둔하고 있는 남쪽의 킹즈힐에 이어 27대대 1개 중대 병력이 더 안쪽의 두 번째 고지를 점령한 상황입니다. 일본군은 법스놀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했는지 10월 7일 자정 즈음에 계속 내리는 비를 무릅쓰고 법스놀에 1개 소대 정도의 병력으로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일본군의 첫 번째 공격은 약 30분 정도 후에 중지됐는데 이 법스놀은 아래가 거의 절벽에 가까운 지형이었습니다. 결국 호주군은 이 위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강바닥으로 내려간 뒤 강 건너편으로 이동해서 집결하게 됩니다. 이곳은 가이즈 포스트라고 이름 지어지게 됩니다. 호주군은 10월 8일 새벽 재집결을 마쳤습니다. 10월 8일 호주군은 다시 강을 따라 전진을 계획하지만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 지형이 매우 험준한 것을 확인하고 강 양쪽의 고지에 경계병을 배치해서 전진 중 혹시 있을지 모를 매복이나 측면 공격을 막기로 결정합니다. 가이즈 포스트와 법스노를 사이에 둔 강이 파리아 강인데요. 강 양쪽에 경계병력을 배치하는 것도 험준한 지형 때문에 10월 8일 늦은 오후에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호주군이 라무 계곡의 둔푸를 점령한 지 4일이 지났고 이제 피니스테르 산맥 안쪽으로 들어와 본격적인 산악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카의 시대라 불리는 일본군 24단 78년대 1대대 병력과 호주군과의 치열한 전투가 곧 벌어지게 될 텐데요. 이후의 내용도 다음 영상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